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인 상담소 5회를 맞았죠. 네. 오늘,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희도 방송 전에 딱 네. 얘기했는데, 흑백이에요. 그러게요. 딱 저는 사실 흰색 옷을 입고 오실 줄 네. 몰랐는데 저는 오늘 검은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거든요. 안 궁금하니까. 왜요? 왜 입으셨나요? 오늘 오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10,000달러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아픈 마음을 네. 좀 그때 의상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셨다고. 그쵸. 네. 오늘은 검은색이다. 네. 오늘은 밝은 색을 입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 호주님이 딱 그쵸. 하얀색을 입으셨네요. 제일 밝은 색 입고 왔어요. 네. 죄송하고요. 네. 네. 어찌될 것 같아요. 네. 벌써 5회가 됐는데요. 네. 그래도 팬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문의 주는 전화나 카톡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 전화를 하고 싶은데 계속 전화가 와서 걸려있다. 못한다. 그래서 네. 예약 좀 해다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음. 참 그래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7시부터 저희가 코인 상담소를 시작을 하겠고요. 저희는 8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주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호주님께서 20분 정도 브리핑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저희의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코인 상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 어찌 보면 지난 2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휴방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쵸. 어쩐지 지난주가 몸이 계속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샤워 방송- 씻어야죠. 근질근질하면. 네. 샤워를 하고 나와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샤워를 하고 네. 나와도 근질근질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방송을 저희가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주 만에 음. 또 인사를 드리게 네, 됐는데요. 너무 반갑게도 이제 네, 그렇습니다.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오늘 또 비트코인이 빠지는 바람에 아쉽기는 하지만 네. 한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비트코인은 0.49%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네. 빠졌지만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는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더리움이 1.6%, 리플이 0.5%,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이 5%대, 이오스도 5%대, 모네로만 1%대 상승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24시간 기준 중간에 있는 걸 보면은 되게 크게 빠졌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제가 아침 8시 기준으로 캡처한 거라 네. 무려 지금 1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지난 하루 동안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전일 거래대금이 100만 달러 이상이었,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게 뭐 질라라든지 유코인, 메탈, 하이퍼캐시, 에버렉스, 엘론드, 빔, 이더리움 클래식, 베이직 어텐션, 셀러 네트워크가 있는데 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에버렉스나 하이퍼캐시 이런 코인들은 과거에 제가 추천까지 드렸던 코인들입니다. 네. 추천드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네. 뭔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코인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 쉬었다 다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엘론드나 셀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IEO 코인이죠. 그래서 네. 여전히 거래소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은 제가 디브리핑, 그러니까 매일 아침 유튜브에서 디브리핑 채널에서 하는 거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러게요. 임스위리. 스위리 맞나요? 네, 팬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댓글을 달아주신 닉네임 같아요. 네. 너무나도 반갑고요. 그리고 레드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하이퍼캐시 개꿀이라고. 네, 아니죠. 그 위를 짚어주셔야죠. 저거는 뭐 매주. 매주. 그러니까 오늘도 그 월급 지급되나요? 그럼요. 네. 이따가 안 그래도 두둑히 챙겨드리려고요. 네, 레드원님. 2주치 드려야겠네요. 그럼, 2주치 드려야죠. 네, 레드원님 그렇습니다. 저렇게 항상 포문을 아이고. 오늘 저기 일당 마이너스 되시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네. 번 돈 이제 다 까먹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하락했던 코인들은 뭐 이그레시아, ABBC 코인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한 주 동안. 네. 근데 아이콘을 제외하고는 아이콘과 코스모스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마이너 알트 쪽인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제가 가운데 상승 코인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코인이에요. 네. 이그레시아, ABBC, 알고랜드,
그리고 더스크, 코스모스, V시스템즈, 크립토닷컴 전부 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네.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또 나왔어요. 저희 이 지난주에 한 번 쉬었는데도 이제 네,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 거래소 관련 코인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지난 7월 25일부터 이런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네. 7월 25일에는 그래서 제목을 거래소 코인 계속 갈까? 그 다음 주에는 거래소 코인 계속 갔다. 그 다음 주에는 거래소 코인 계속 간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어서 네, 2주가 지난 오늘은 거래소 관련 코인 계속 점점점 네.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갈까 갔다 간다 다음에 뭐라고 할지 몰라서 제가 점점점으로 대체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망을 이제 네. 말씀을 해주시려는 것 같은데. 다만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거래소 코인이 아니라 좀 확장시켰습니다. 거래소 관련 코인이라고요. 시장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시장이 하락한다면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 거래소 관련 코인은 당연히 거래소 자체 발행한 바이낸스 코인 BNB나 후오비 토큰이나 OKB나 뭐 디지파이넥스 토큰, 비지 뭐 등등 거래소 코인들이 있고요. 거래소 IEO 코인들은 많죠. 바이낸스 IEO 코인이나 후오비 IEO 코인이나 뭐 이런 코인들이 많고요. 네, 바이낸스랑 후오비가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요. 네. 그 외에도 윗단에 있는 거래소들 뭐 디지파이넥스 토큰에서도 IEO를 하고 있고 근데 물론 바이낸스와 후오비가 대표적으로는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뭔가 트렌드로 떠오른 거라면 메이저 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코스. 네 콘텐토스인데 티커가 코스고요. 네. 그다음 코코스도 오늘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후오비 토큰 계속 올라갈까요? 시장이 빠지면 올라갈 겁니다. 네. 시장이 빠지면요. 안전자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시장이 오르면 그동안 못 올랐던 코인들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올라갔거나 버텨준 거래소 관련 코인들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시장과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 네. 그렇습니다. 거래소 관련 코인 중에서 메이저 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바이낸스에서 위에 코스 TV가 콘텐토스인데 네. 저기가 약간 콘텐츠 관련된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을 콘텐츠 쪽에 활용한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더스크 네트워크 그리고 세 번째는 코코스가 바이낸스에 최초 상장했는데 우측에 보시면 바이낸스 공지사항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코코스가 상장됐다, 콘텐토스가 상장됐다, 더스크가 상장됐다 라는 식의 공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 거래소 코인들이 강하냐라고 한다면은 거래소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네. 심화되는 결정적인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거래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집을 꺾었다. 대표적으로 코인원을 많이 말씀드리죠. 그렇죠. 클레이튼 기반 토큰을 이제 상장을 릴레이로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집을 꺾었다라는 모습이 딱 보이긴 네,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바이낸스도 고집이 뭐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쵸. 네. 사실 글로벌 거래소 중에서는 손꼽히는 거래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아무 코인이나 상장시키지 않았고요. 검증된 코인을 상장했습니다. 걸르고 걸러서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검증을 하는 동안 좀 더 낮은 규모의 거래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상장을 시키거든요. 네, 일단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이너 거래소부터 슬슬 메이저 거래소까지 상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저 거래소로 바로 상장을 합니다. 바로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굳이 중소형 거래소에서 거래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것이 메이저 거래소 중심의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코코스나 콘텐토스, 더스크 네트워크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메이저에 바로 상장을 하니까 상장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바이낸스라든지 메이저에 상장하는 거의 최초로 상장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요. 이 코인마켓캡에 가셔서요. 우측 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콘텐토스가 있었죠? 네. 아이고. 코스, 네. 잘못했네요. 콘텐토스 여기 있습니다. 같은 그 스티커가 티커, 있는데 네. 구분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콘텐토스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하단에 마켓이라고 있는데 마켓에 가면 상장한 거래소가 나오는데 다 바이낸스죠? 이 빌락시라는 거래소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네. 부분은 아니고요. 바이낸스랑 바이낸스 덱스에서 그렇습니다. 주로 거래가 되고 네.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바이낸스가 최초 상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강할 거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메이저 거래소 상장하면 급등이냐? 예를 들어 과거에 업비트 상장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이저 거래소 상장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일례로 여기 보이는 게 앵커입니다. 앵커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말경에 바이낸스에 상장하면서 네.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크게 올랐는데 윗골이라고 하죠. 쭉 올랐다가 결국은 쭉 내려갔었고요. 네.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고 이게 제가 8월 초중순에 캡처한 건데 네.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거래소 상장이 급등을 말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메이저 거래소 상장이 좋았지만 지금은 뭐 나쁜 말로 설거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연속성이 없고 상장하고 나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그것이 학습이 됐고요. 네. 그래서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하면은 오히려 없던 물량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은 상장 이벤트를 노린 물량의 차익 실현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선반영될 때 팔아야 하는 시장이라 이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네, 투자 심리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전에 봤던 바이낸스 최초 상장은 선반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선반영이란 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올랐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떨어지는 건데 이 이벤트가 발생할 거리가 없는 거죠. 최초 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시장의 구도가 과거와는 좀 바뀌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은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 네, 하드포크 이슈로 반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 아틀란티스라는 하드포크를 원래는 9월 17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네. 좀 더 앞당겨서 한 4일을 앞당겼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이 뉴스 모멘텀 이슈라는 게 가격을 끌어올릴 때도 있고 끌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거는 항상 투자라는 것은 희소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얼마나 희소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이슈가 전혀 없으면 네. 약간의 이슈만 발생해도 그 희소성은 굉장한 모멘텀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드포크를 무려 4일이나 혹은 4일 밖에 앞당겼다는 소식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 네. 또 투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임스위린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합니다. 저것만 알아도 투자에서 돈 잃기가 힘들어요. 네. 저것만 알아도 농담이 아닙니다. 읽기가 읽기가 힘들어요. 거는 거의 그냥 적중률 거의 100%로 봐도 되는 건가요? 99%. 99%? 네. 오, 네. 네. 이거는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수일이님께서. 네. 다음 시간에 쉬리. 쉬리. 죄송합니다. 네, 쉬리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아주 좋은 댓글을 이렇게 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광고 후 광고 있나요? 저희 광고 만들죠 뭐. 광고, 네. 저희 광고 해주시면 저희 광고비 안 받을 수도. 네. 근데 사실 제가 뭐 되게 기대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 별거 아닙니다. 네. 네, 원래 별거 아닌 게 대단할 때가 많은데. 근데 원래 심플한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좋은 뉴스가 터졌을 때 선반영이 됐냐 안 됐냐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터졌는데 이미 많이 올라 있다. 즉 네. 쉬리님 말씀대로 선반영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뉴스가 반영됐다고 이제 떨어집니다.
그런데 뉴스가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오르고요. 가장 좋은 건 좋은 뉴스가 있는데 안 오르고 있는 거는 후행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그런 뭐 별거 아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제가 한 3, 4월 때부터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라이트코인이 여기 보라색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대체적으로 지난 2018년 말부터 코인 시장이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라이트코인은 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강하게 반등을 했고 이거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얘는 이제 BNB예요, 바이낸스. 네, 이건 좀 논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아, 약간 연보라, 채도가 좀 네. 높은 보라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아틀란티스라는 4위를 앞당겼다라는 호재가 네.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감기보다는 당연히 약한 이슈입니다. 당연히 약한 이슈이지만 큰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슈가 있을 만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 소식이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킨 네.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어서는 뭐 리또속 신나는 전혀 신나지 않는 노래인데 처음 듣네요. 아니 이 음절 원래 있는 음절이나요? 네. 아 그렇다. 제가 내 리액션 같은. 당황스럽네요. 네. 기자님이 이런 것도 몰라서요. 아 그러게요. 네. 제가 좀 이슈 파악이 덜 됐네요. 그러게요. 네. 신세대는 아니시네요. 네. 네, 좀 네. 다시 한 번 할까요? 네, 제가 네. 이제 이겼거든요. 네. 리또속 신나는 노래.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익혀서 다음 네. 주에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선창을 하면은 시린님께서 말씀해준 것처럼 떼창 같이 그렇죠. 해주시죠. 아마 지금 자택에서 지하철에서 어디서 네. 다들 리또소. 이러고 계실 거예요. 아, 네. 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리또소. 아니요, 이건 제가 한 거고요. 네. 어찌됐건, 뭐, 사실, 그렇게 재밌게 부를 만한 노래는 아니에요. 그쵸, 저거 얼마나 슬픈 노래인가요? 노래는 더 신나게 해달라고 제가 다음엔 춤도 같이 추면서. 네. 근데 이게 춤출 만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엔 얼마나 또 슬픈데. 리플한테 또 속았다는 내용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놈의 리플.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것인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후보를 만들 것인가? 가시죠. 네. 근데 이 리또 속에 대해서는 제가 코인 상담소 시간 네. 지지난주에도 리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쵸, 리플이 사실 저희 코인 상담소 초반 단골 손님이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저도 사실 좋아하는 코인이고요. 맞아요. 말씀해 주셨죠. 네. 그리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분석할 만한 것은 많지 않은 즉 상용화가 얼마나 됐는지가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시장인데 상용화의 대빵인 리플이 못 오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상용화에서 제일 앞단에 있다라는 리플조차도 이렇게 힘을 못 쓰니 그 뒤에 있는 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보면요. 네. 여기 보면은 상위 탑 10 코인들의 차트를 비교해 놓은 건데 몇 개는 제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리플하고 비트코인하고 바이낸스 코인하고 비트코인 SV가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리플이 요 주황색인데 지금 가장 많이 떨어져 있죠. 네. 리또 속이. 이거는 2017년 8월 이후의 흐름인데 네. 자 2017년 8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플이 이 당시에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요. 네.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죠. 여기 비트코인들은.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제가 좀 차트를 안 보여서 그렇지 대체적으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리플은 2017년 말까지 안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네. 쭉 일직선. 어머. 어이구. 어떡하죠? 혹시 많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네. 그럼 일단은 받고. 전화를 먼저 받도록 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긴급하게 코인 상담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인 상담소입니다. 네, 유튜브보다 전화드렸는데요. 네, 진짜 네. 유튜브보다 바로 전화 주신 거예요? 저희 아직 번호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코인
코인 투자를 예전에 하다가 네, 잠시만. 혹시 저희 코인 상담소 원래 보고 계셨었나요? 아니 유튜브 보다가 들어왔어요. 그러세요? 네.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한 5분 있다 다시 전화 주실 아니요. 수 있어요? 지금 네. 전화번호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 디브리핑 시간이 한 7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7시 30분쯤에 저희가 전화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죄송합니다. 주셨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리또석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리또석 마무리 짓고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예.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네. 너무나도 매너가 좋으세요. 네. 저희가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했는데도 흔쾌히 알겠다 하셔갖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댓글들이 지금 다시 또 반응하고 네. 계시네요. 흐구하트님께서, 흐구하트님은 또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멍수님도 반갑고요. 네. 유영우님도. 영우님은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거의 단골 그렇습니다. 시청자시죠. 저희보다 더 많이 나오신다. 농담이고요. 네, 리또석 얼른 가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2017년 말까지 리플이 거의 움직이질 못할 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메이저 암호화폐들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고 리플에 속았네 그런 거죠. 이 리또석 구간에. 기간이었군요. 아니요. 이때는 어? 리속 기간이에요. 리속. 리속구? 아니요. 리속. 리속, 그냥 리속. 리플에 또가 아닌- 속았다. 리플에 속았다 구간인데 또가 빠진 기간이었군요. 그래서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아. 리플이 안 되나? 어. 그래서 다른 코인들로 갈아탔는데 그때 이제 그때 리플이 그냥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여기 멀리서만 봐도 거의 이렇게 기둥을 네. 세웠네요. 기억하는 게 이 당시에 제가 리플을 가지고 있다 저도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장본인이시군요. 네, 그렇죠. 이때 이제 리또속이란 게 나온 겁니다. 리플에 속아서 팔았는데 올라버리니까 또 속은 거죠. 리플에 또 속았네.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흑관트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네. 리플의 역사는 리또소 네. 리또또소 거의 그냥 또가 계속 네, 붙는다고 그쵸. 보면 되겠네요. 도돌이표처럼. 그러니까 네. 리플은 이제 속이는데 이제 주특기인 거네요. 네. 네, 투자자 관점에서는 암호화폐들이 사실 대부분 특히 메이저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과 상관성이 상당히 짙은데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뭐 바이낸스 코인은 비트코인과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네. 리플은 과거부터 좀 다른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리플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요. 2019년 들어서도 다른 코인들 다 오를 때 리플만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물론 과거처럼 똑같이 바바박 오를 거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가능성 측면에서 리플이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쵸. 그 가능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죠. 네. 몇 주 동안. 개인 네. 투자자들이 지치고 팔았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리플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존버해라. 네. 만약에 시장 자체가 네. 우르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비트코인. 네. 오늘 드디어 제가 검은 옷을 입은 이유가 네, 딱 나왔네요. 맞습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는 $10,000를 이탈했고요. 사실 $10,000를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근데 이제 상징성이죠. 네, $10,000는. 그 그렇습니다. 상징성을 지니는 그 $10,000를 벗어났다는 것부터가 일단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이제 이 뉴스를 읽어봤을 때 이 이슈에 이제 많이들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제가 디브리핑을 통해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디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흐름대로 오름세 내림세 가격대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 드렸던 말씀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으로 1,300만 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1,200만 원까지 떨어질 거고, 이탈하면은 1,100만 원, 그 다음은 좀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00만 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살짝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전망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탈한다면 1,100만 원, 그 다음은 큰 폭의 하락. 만약에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1,300만 원 돌파를 시도할 거고요. 돌파한다면 다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업비트 기준 1,200만 원과 1,300만 원이다 라는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린님께서 또 좋은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존버는 투기 세력이 이용하기 위해 더 부추기는 거라 요즘 장엔 스윙이나 단타로만 대응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뭐 도플갱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밑에 핸드폰으로 치고 있어요. 계신 거죠? 시린님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시장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쵸. 연속성이 없으면은 슈리님 말씀대로 짧게 치고 나오는 게 이익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제적 존버는 어쩔 수 없죠. 네. 강제적 존버는 뭐 술 한 잔? 술 한 잔으로도 네.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술 먹을 돈으로 물타기를 하느냐. 뭐 내 심리적인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사용을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술 먹을 돈으로 물타기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실제에 쓰이는 걸 더 선호하시는군요. 뭐 저도 존버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술은 몸에 안 좋으니까. 아. 그렇게 돈을 버리고 몸을 버릴 바에 코인 물타기 하는 게 낫죠. 그쵸. 네. 건강을 챙기셔야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의견에 이제 대립이 많이 있는데요. 존버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우 씨께서는 또 존버가 짱이라고. 네. 물타기 말고 술에 물타셔야겠다. 좀, 표현 좋았습니다. 네. 1200 아래로 스탑 리밋을 걸어야 할까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라이브로 확인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1200만 원. 네. 지지해줬네요. 아래 꼬리 달고. 글쎄요. 일단 추세 자체는 사실 상향보다는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 여기도 하락 추세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1200만 원을 이탈하면은 절반 정도는 파는 게 좋긴 해요. 네. 근데 오늘이나 얼마 전처럼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좀 1200만 원 이탈 여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하락할 때. 네. 그 의미는 네. 다른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알트도 그만큼 더 네. 떨어지고 있다. 네. 도미넌스라는 게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쵸? 점유율이 올랐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다른 코인은 이만큼 더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참 아쉬운 그런 시장인데 일단 1200만 원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매일매일 디브리핑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인 추천인데 지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코인이 바로 하모니입니다. 네. 하모니인데 아쉽게도 추천드리고 나서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반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장 상황을. 떨어지지만 않았어도 다행인데 그래도 이때 상승하고 나서 최근 바닥 구간을 지켜주면서 박스권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지지는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네.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버텨주는 게 좋은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추천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쵸 하모니 뭐니 네. 네. 다들 밥 잘 챙겨 드시죠? 네, 다들 어려우실 거예요. 네. 하지만 저희가 있잖아요. 네. 저희 코인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매주 목요일 7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항상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네.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모니 뭐 추천 배경에는 바이낸스 IEO 코인이었다. 네, 사실 바이낸스 IEO 하면은 일단은 가장 좋은 요새 호세거리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스권도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모니 정도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다 정도로 이번 디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